반반이면 공평할까요? 아니면 공정할까요?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반반으로 나누는 게 평화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603강입니다. 오늘은 반반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반반자입니다. 반반자는 반을 의미하지요. 절반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둘로 똑같이 나눈 것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 반반자는 소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자는 소를 의미하지요. 또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는데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자는 소의 점이 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이라는 것은 소를 해체할 때 도끼질하는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살장에서 소를 도축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도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소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하지요. 그럴 때 이 백정이 소를 잡게 되면 이 도끼로 소의 정확한 위치를 타격하게 됩니다. 여기가 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급소에 해당되는 정확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반반자는 소의 점이 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이라는 것은 소를 해체할 때 도끼질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를 잡게 되면 또다시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 차례 반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이 소의 해체 과정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반신반의가 있죠. 반신반의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뜻으로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한다는 말이죠. 또 절반이나 반백이라 할 때도 반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반반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반반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판단할 판자입니다. 판단할 판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죠. 판단하다는 것은 사물의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할 판자는 반반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반반자는 반을 의미합니다. 절반이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판자는 반으로 칼질하는 것이 판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케이크를 자를 때에도 일단 반으로 정확히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몇 등분을 하든지 처음에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게 공평한 것입니다. 판단할 판자는 반으로 칼질하는 것이 판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판단할 판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신원서판 있죠. 신원서판은 인물을 선택하는 4가지 조건이라는 뜻으로서 인물이 잘났는가, 말은 잘하는가, 글씨는 잘 쓰는가, 사물의 판단이 옳은가 등 이 4가지를 인물 선택의 조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판단이나 판결을 할 때도 판단할 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짝반자입니다. 짝반자는 짝을 의미하지요. 짝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어울려 쌍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이 짝반자는 사람인변의 반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반자는 반을 말합니다. 절반이지요. 그래서 짝반자는 사람의 반이 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짝이라는 것은 나의 절반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짝이 있는 사람은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젊은 시절에 나의 반쪽을 만나 노년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짝반자는 사람의 반이 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짝이라는 것은 나의 절반이 되는 사람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반식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식재상은 곁에 모시고 밥을 먹는 재상이라는 뜻으로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대신을 비꼬는 말입니다. 또 반려라고 할 때나 반주라고 할 때도 짝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반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배반할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는 배반하다는 뜻이 있죠. 배반하다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반할 반자는 반반자와 반대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반반자는 반, 절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반자는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할 반자는 반에서 반대로 가는 일이 배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반이라는 것은 절반까지는 함께 가다가 중도에서 반대로 가는 일이 배반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서 서로 반대길로 가는 게 배반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반대길로 가고 있는 것은 배반이 아닌 것이죠. 한동안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순간 갈라지는 것이 배반입니다. 배반할 반자는 반에서 반대로 가는 일이 배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반까지는 함께 가다가 중도에서 반대로 가는 일이 배반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반복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무상은 언행이 배반했다, 복종했다 하면서 일정하지 않거나 그 태도가 한결같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반이라고 할 때나
반역이라 할 때도 배반할 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밭두렁 반자입니다. 밭두렁 반자는 밭두렁을 의미하지요. 밭두렁이라는 것은 밭에서 밭 이랑이 있는 두둑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밭두렁 반자는 밭전자와 반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밭전자는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반자는 반, 절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두렁 반자는 밭의 반이 밭두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밭두렁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되고 밭두렁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밭두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밭의 가장자락에 있는 이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둑한 부분이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경계를 이루는 그 부분이 밭두렁입니다. 요즘 밭은 경지 정리를 해서 넙직넙직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밭두렁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밭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돌짝밭이라는 그런 밭이 있죠. 밭에서 끊임없이 돌멩이가 나오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돌멩이들을 밭 가장자리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런 돌짝밭에는 1년 내내 돌들이 밭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내고 캐내고 또 캐내도 밭에서 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돌들을 쌓아놓은 돌무덤까지 합쳐서 밭두렁이 됩니다. 실제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되고 밭두렁이 반을 차지한다는 게 밭두렁 반자의 설명입니다. 밭두렁 반자는 밭의 반이 밭두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밭두렁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이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차지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월반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반지사는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잘 완수했지만 남의 일은 침범하지 않는 신중한 생각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호반이라고 할 때나 반반이라 할 때도 밭두렁 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반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얼거멜 반자입니다. 얼거멜 반자는 얼거매다는 뜻이 있고 굽다는 뜻이 있죠. 얼거매다는 것은 줄을 이리저리 걸어서 공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거멜 반자는 가는실명자와 반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명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반자는 반, 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거멜 반자는 시를 반으로 접는 게 얼거매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거매려면 실을 반으로 접어서 묶게 된다는 것이죠. 실로 어떤 것을 묶으려면 반으로 접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반으로 접어서 묶게 되는 게 묶는 것의 첫 시작인 것이죠. 그 후에 묶을 때도 계속적으로 반으로 접게 됩니다. 얼거매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얼거멜 반자는 실을 반으로 접는 게 얼거매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거매려면 실을 반으로 접어서 묶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반창고가 있죠. 반창고는 의약용품 중에 하나인 것인데 접착성 물건을 헝겊에 바른 고약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 같은데 약을 바르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 위에 걸쳐 붙이는 붕대의 대용품이죠. 또 각반이라고 할 때나 용반이라 할 때도 얼그멜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03강으로서 반반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